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뇌신경 중에서 트리조미널 러브부터 마지막 뇌신경까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트리조미널 러브는 전에 배우셨던 것처럼 얼굴과 두피 앞쪽 2분의 1의 메인 센소리 너브고요. 눈, 코, 입 안의 점막도 트리조미널 러브가 지배를 하고 있죠. 트리조미널 러브는 3개의 센소리 뉴클리어스가 있다고 지난 5장을 설명할 때 잠깐 나왔었습니다. 미드브레이에서는 메센세팔릭 뉴클레어스, 폰즈에서는 메인 센소리 뉴클레어스, 메덜라 오블롱가타에서는 스파이널 뉴클레어스들이 있고, 뉴클레어스니까 여기에서 시냅스를 하겠죠. 그 안에 뉴클레어스라는 건 신경 세포체들이 모여있다는 뜻이고, 신경 세포체들이 모여있다는 것은 시냅스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시냅스를 한 뒤에는 미디안 라인 가운데를 크로스를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간 뒤에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트랙을 트리저미널 렘니스커스라고 불러요. 어디로 가냐면 살라무스 센소리 스테이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당연히 살라무스를 거쳐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살라무스를 거쳐 올라가는데요. 살라무스 중에 어느 부분을 거치냐면 여기 옆에 글씨에 써놓은 것처럼 벤트로 포스테로 미디알 뉴클리어스라는 곳을 거쳐요. 자, 요 뉴클리어스는 살라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벤트로 포스테로 레터럴 뉴클리어스보다 이제 미디알 쪽에 있는 거겠죠. 벤트로 포스테로 레터럴 뉴클리어스 바로 미디알 쪽에 있습니다. VPL 뉴클리어스는 우리 몸에서 오는 감각신경들, 얼굴을 제외한 다른 몸에서 오는 감각신경들이 전부 다 여기를 지나갑니다. 아마 척수 파트에서 아니면은 뭐 세레브럴 코텍스 이런 부분에서 혹은 살라무스 파트에서 설명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올라가는 것은 세레브럴 코텍스에서는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죠. 센트럴 셀커스 뒤쪽에 있는 자이러스죠. 파라이탈 로브에 속하고요. 척수에서 모터가 앞쪽에 있고 센소리가 뒤에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센소리가 세레브럴 코텍스에서는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에 있습니다. 브로드만 세리어 312번에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312라고 나오지 123이라고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123이라고 쓴 책이 딱 한 개인가 있어요. 왜 이게 312라고 썼지? 123이라고 쓰면 되지 하고 이렇게 바꿔버린 것 같아, 그 사람이. 요거는 이제 잘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쓰냐면 브로드만 세리어 3이 제일 넓어요. 이런 설명들이 신경의학 책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잘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3, 1, 2 이렇게 씁니다. 그 외에 모터 뉴클레어스, 트리저널러브의 모터 뉴클레어스가 마스티케이션 머슬이나 작은 근육들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도 이렇게 보이네요. 모터 뉴클레어스. 자, 4번 뇌신경인 트로클리아 너브입니다. 트로클리아 너브는 여기 보시면 트로클리아 뉴클레어스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뒤로 비신경이 돌아가죠. 돌아가가지고 여기 그림에서는 밖에서 크로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책 설명해 보시면은 안에서 크로스를 한 다음에 브레인 뒷면으로 빠져 돌아가가지고 브레인 스템 옆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신경이 이렇게 아주 가늘어서 끊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피리어 오블리크 머슬까지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삥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치기도 쉽죠. 가장 경로가 길게 돌아가는 신경입니다. 바이레테럴 코티코 뉴클레 커넥션이라고 이제 클리니컬 노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긴 할 건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크라니얼 뉴클레어스, 이제 모터 뉴클레어스겠죠. 코티코 뉴클레어 커넥션을 받으니까 코텍스에서 내려오는 파이버니까 오터겠죠. 양쪽 세레브럴 코텍스 지배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보시면은 이쪽 뉴클리어스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쪽 뉴클리어스에서 그림을 잘 보시면 이쪽에서도 내려오고
반대쪽에서도 내려오고 그 말이에요. 양쪽에서 다. 이쪽 뉴클리어스도 이쪽에서 내려와서 하나 내려오고 이쪽에서 내려오고. 자, 이런 방금 얘기한 내용들은 이제 인상적으로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또 조금 이따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7번 뇌신경, 페이셜 러브,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뇌신경이죠. 해부학에서 배웠던 것들을 잠깐 복습해보면 페이셜 익스프레션 머슬, 그래서 페이셜 러브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라크리말 글랜드로 가가지고 눈물 분비하는 것, 서브맨디블라 갱글리아로 가가지고 침샘물의 서브링구알 글랜드나 서브맨디블라 글랜드에서 침을 분비하거나 혀 앞쪽 3분의 2의 센소리하고 관련된 코다 팀파니 너브가 있죠. 너브 스타피디스로 가가지고 귀 속의 소리에 대해서 귀 속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자, 요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인터미디에이트 너브, 센서리 파트들이 지금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경로, 신경절, 지배기관.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 너브에는 이제 이 파라심파세틱도 들어있죠. 파라심파세틱이면 모토예요. 모토도 눈물 분비, 침 분비 이런 것들이 이제 센서리. 이거 이제 속귀를 보호하는 표정기기나 속귀 보호하는 이 둘은 모토 브랜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파트로 연결되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되죠. 크로코다일 티어 신드롬 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기했던 것은 또 얘기하면 슬라이드가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페이셜 러브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연결된 뉴클리어스도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설명할 것은 여기 보시면 수피어리어 살리바리 뉴클리어스하고 라크리말 뉴클리어스가 있습니다. 그림상에서는 두 개가 마치 한 개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 둘이 따로따로예요. 여기 위에하고 아래하고 뉴클리어스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수피어리어 살리바리 뉴클리어스는 서브맨디블라 글랜드나 서브링구아 글랜드에서 침을 분비하게 하는데 수피어리어 살리바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피어리어 살리바리도 있겠죠. 자, 대충 짐작되시죠? 페리티드 글랜드가 글랜드 자체는 해부학적으로 더 높은 수피어리어 파트에 있지만 지배하는 신경은 9번 뇌신경, 더 아래쪽에 있는 뇌신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피어리어 살리바리 뉴클리어스가 이제 글로스페링 러브 있고 여기는 수피어리어 살리바리 뉴클리어스가 있습니다. 눈물 분비를 시키는 라크리말 뉴클리어스. 그 외에도 뉴클리어스 트랙투스 솔리타리우스, 뉴클리어스 빼버리세요. 뇌신경 7번, 9번, 10번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거 연결되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페이셜 러브의 뉴클리어스가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NTS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기다 한꺼번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설명을 한 거고요. 이 뉴클리어스 트랙투 솔리타리우스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혀 앞쪽 3분의 2의 막감각, 이 NTS로 연결된 페이셜 러브가 하는 기능이죠. 가장 큰 거는 페이셜 익스프레션 머슬로 가는 메인 모터 뉴클리어스입니다. 그림상에 조그맣게 그렸지만 등치가 막 이렇게 커요. 큼지막하게 이렇게 메인 모터 뉴클리어스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메인 모터 뉴클리어스의 신경 세포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업듀센트 너브의 뉴클리어스를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랬죠. 돌아가는 뒷부분이 삐뚤룩 튀어나와서 페이셜 콜리큘러스를 만들고 이 부분에서 페이셜 러브가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페이셜 러브가 꺾이는 곳을 페이셜 러브의 인터널 제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인터널 제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페이셜 러브가 뇌를 빠져나온 뒤에 템포랄본의 페트로스 파트를 통과하면서 페이셜 캐널을 통과하죠. 그 안에서 한번 꺾이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이 제뉴클레이트 갱글리아였기 때문에 거기에 제뉴클레이트도 있고 여기에도 제뉴가 있고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인터널 제뉴라고 부릅니다. NTS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요. NTS는 크라니얼 러브 7번, 9번, 10번이 연결되어 있고요. 기능은 막감지라든지 내장에서부터 오는 내장 감각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신경들은 어느 부위로 가는 신경들이 한꺼번에 묶여있죠. 모터도 들어있고 센소리도 들어있고 뭐 파라심파스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시 뇌로 돌아왔을 때에는 같은 기능을 하는 애들이 여러 뇌신경에서부터 모여가지고 하나의 뉴클레스를 형성을 해요. NTS처럼. 그래서 페이셜 러브에서 내장 감각을 하는 거, 글로스페링기아에서 내장 감각을 하는 거, 베이구스에서 내장 감각을 하는 애들이 NTS로 모여든다. 이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뇌의 릴레이션십이 이제 그렇게. 페이셜 러브 메인 모터 뉴클리어스에서 나온 신경은요, 모터 루트입니다. 모터 루트가 나와가지고 얼굴 표정근으로 가게 되고요. 나머지 살리바리 뉴클리어스라든지 라크리말 뉴클리어스, NTS 이런 애들은 센소리 루트로, 센소리 루트보다는 인터미디에이트 루트, 너브스 인터미디에이트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얘네들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나가기도 하죠. 좀 전에 얘기했던 제니클레이트 갱글리아가 있고 혀의 맛감각, 침샘 분비, 눈물 분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상 파트에 보시면은 페이셜 러브 팔시가 나와 있는데요. 페이셜 러브가 손상되었을 때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LMS 리전하고 UMS 리전이죠. 이거 들어보셨죠? 로어 모터 뉴런이 손상된 거, 어퍼 모터 뉴런이 손상된 거. 자, 로어 모터 뉴런과 어퍼 모터 뉴런은 손상돼서 기본적인 것만 좀 복습을 해볼까요? 세레브랄 코텍스에서부터 중간에 하나 뉴런이 끼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와가지고 뉴런이 머슬을 지배를 합니다. 얘가 로어 모터 뉴런, 얘는 어퍼 모터 뉴런. 그럼 얘는 뭐예요? 두 번째 있는 애. 어퍼인가요? 로어인가요? 아니면 뭐 인터미디에이트인가요? 얘가 손상됐을 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3초 안에 찍어보세요. 3, 2, 1.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어퍼모터 뉴런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로어모터 뉴런이 얘가 손상되면은 이쪽으로 가는 신경 자극이 떨어지기 때문에 머슬이 축 처집니다. 머슬 톤이 떨어지고 머슬이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런데 어퍼모터 뉴런이 손상되면요, 머슬 톤이 오히려 올라가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머슬 톤이란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이제 앞쪽에 3장인가 4장에 나오는데요. 요것이 이게 여기다가 이제 자극을 주는데, 자극이 어떤 자극이 있냐면, 자, 이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액티베이션 시키는 자극과 이니비션 시키는 자극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퍼모터 뉴런이 손상되면 요게 두 가지가 다 끊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과 이니비션 시키는 것에 끊기는 효과가 얘가 더 커. 이니비션 시키는 게. 그래서 이니비션이 끊기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액티베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베이션으로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것을 어퍼모터 뉴런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얘가 끊어져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이 위에 있는 애가 끊어진 것처럼. 그래서 얘를 임상적으로 어퍼모터 뉴런으로 분류한다는 뜻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3장, 4장인데 읽어보십시오. 2장, 3장인가? 자, 로어모터 뉴런이 손상당하면요, 로어모터 뉴런에 손상당한, 신경이 지금 빠져나오는 것이 손상당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이마 쪽으로 오는 신경하고 얼굴 아래쪽으로 오는 신경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마 쪽으로 오는 게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디로 오든지 간에 뭐 스타일러 마스터이드 포레임은 스타일러 마스터이드 포레임인데서 잘렸다, 혹은 얘가 기능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로어모터 뉴런 손상이겠죠. 뭐 페이셜 뉴클리어스의 손상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같은 쪽 얼굴 전체가 마비됩니다. 그리고 이마의 주름도 마비돼요. 이마 쪽도 마비된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겠죠, 이렇게 마비되는 건. 그런데 자, 임상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어퍼모터 뉴런애가 손상이 됐을 때는, 어퍼모터 뉴런이 손상이 되면
자, 여기가 잘려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반대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반대쪽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얼굴 아래쪽으로 가요. 그리고 이마 위로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와가지고 반대쪽에서도 오고 같은 쪽에서도 와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잘려버리면 얘랑 얘는 기능을 못하지만 얘는 살아있어요. 이렇게 일부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마 위쪽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반대쪽으로 크로스했기 때문에 반대쪽 여기 눈 아래쪽은 다 마비되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이마 주름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쪽에서 오는 신경로, 파란색으로 화살표 해놨죠.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이유는 이 페이셜러 팔시, 그러니까 벨스 팔시라고 전에 잠깐 얘기했어요. 이런 흔한 질환이에요. 얼굴이 한쪽으로 확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렇게 흔한 질환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B번처럼 2번처럼 흔한 질환이 아니고 뇌에서 뇌 손상이 있었을 때도 비슷하게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마에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감별할 수 있고,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지 여부를 보고 판정할 수 있는 전문의에게 가야 됩니다. 자, 이거 심각한 질병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앞쪽에서 제가 이제 약간 부언을 하면은 앞쪽에서 바이라테럴 코티코 뉴클레어 커넥션이라는 것이 있었죠. 양쪽 뇌에서부터 세레브럴 코텍스에서 뇌신경이 누클레우스로 온다. 그것이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그랬죠. 자, 여기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양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 소리를 듣는 베스티뷸러 코클리아 뉴클리어스 너브, 베스티뷸러 코클리아 너브, 소리를 듣고 또 평형감각하고 관련돼 있죠. 그 중에 먼저 베스티뷸러 디비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균형 감각에 대해서. 베스티뷸러 디비전은 세미서큘러 캐널이라든지 이 베스티뷸러에 있는 유트리클 세큘, 마큘라 이런 데서부터 감각이 올라오겠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베스티뷸럴 갱글리아를 통해 가지고 베스티뷸럴 너브를 만들어서 베스티뷸럴 뉴클리어스로 들어옵니다. 상당히 크기가 크고요. 자, 얘네들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우리 몸에서 균형을 잡는 여러 부분들과 연결이 돼요. 자, 균형을 잡는 부분이 어느 부분들인지 균형 감각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세레브럴 코텍스, 내 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감지를 하는 거죠. 세레벨룸, 우리 몸의 균형 잡는 가장 중요한 센터 중에 하나죠. 미디얼 롱지튜디널 파시큘러스 기억나시나요? 베스티뷸러 오큘라 리플렉스하고 관련돼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무슨 뜻이냐면 팔다리에 있는 근육, 등에 있는 근육들로 가는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 같은 것이 있어서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어서 우리 몸의 균형이 잘 잡혔는지 검사를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데요. 보통 때는 팔도 내리고 있고 다리도 내리고 있고 눈도 뜨고 있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우리 몸의 균형을 잡고 있냐면 눈으로 보고 있고 귀 속에 있는 평형 감각기관, 소뇌, 그 다음에 특히 다리 쪽 척추에서 올라오는 프로프리오셉션 감각신경들에 의해서 몸의 균형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신경 파트의 어느 특정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의심이 돼요. 그럼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여러 부분에서부터 균형을 잡고 있는데 가령 네 부분에서 잡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세 가지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환자가 문제가 생겨서. 그럼 이 환자를 검사할 때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 세 가지 중에 하나씩을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점점 그 버팀목들을 없애갑니다. 그러면은 환자가 몸이 흔들려요. 그걸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다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오는 프로프리셉션을 일부라도 차단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보세요. 그러면 눈으로부터 오는 감각을 차단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세레벨룸, 소뇌가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은 지금 눈, 그 다음에 귀 속, 다리에서부터 버티고 이렇게 세 개를 버티고 있었는데 다리 차단시켜, 눈 차단시켜.
그러면 귀밖에 안 남겠죠. 그러면 비틀비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소리를 듣는 코클리아 디비전입니다. 우리 몸에서 시냅스를 가장 많이 하는 가장 여러 기관들을 거치는 신경로입니다. 그림하고 매칭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경로는 설명을 이게 지금 옆에 있는 설명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읽으셔야 돼요. 소리를 감지를 하는데 코클리아 있는 오가노 콜테에서부터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제 코클리아 너브나 코클리아 갱글리아라고 안 하고 스파이럴 갱글리아라고 그러죠. 갱글리아 거쳐가지고 코클리아 뉴클리어스로 갑니다. 코클리아 뉴클리어스는 좀 크기가 크고요, 얘도. 그래서 얘들이 여기에 있는 이제 요거 동그랗게 그려놓는 것이 이제 수피리어 올리바리 뉴클리어스고 이렇게 크로스를 하는 것이 이제 트라페조이드 바디라는 부분이 있고요. 얘가 반대쪽으로 크로스를 하기도 하고 그대로 그냥 올라가기도 하고 여기 그대로 올라가는 것도 있죠. 그렇게 크로스를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 트레이고 이제 입시라타랄로 올라가는 것이 일부고 컨트라타랄로 올라가가지고 레터럴 렘니스커스를 형성해요. 레터럴 렘니스커스, 미디얼 렘니스커스도 있겠네요. 뭐죠? 투 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 바이브레이션, 포지션.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미드브레인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처럼 인피리어 콜리큘러스, 미디얼 제니클레이트 바디, 그 다음에 이제 대뇌에서 배웠던 인터널 캡슐, 그 중에 어쿠스틱 레디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리를 듣는 부분을 특별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피어리어 템포럴 자이러스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그 썰커스 있는 거 생각나시죠? 네, 썰커스는 이제 템포럴 로브의 가장 위쪽 파트로 가가지고 브로드만스 에리아 41, 42번에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Primary Auditory Cortex라고 부르죠. 뭐 세컨더리 오디토리 코텍스라든지 베르니케 맞나요?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브로카스 에어리어, 베르니케스 에어리어 이런 에어리어에서 이제 소리가 언어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영역은 따로 있고 일단 소리가 난다. 그것이 의미를 가졌든 의미를 가지지 않는 소리든 소리가 난다는 걸 인지하는 부분은 브로드만스 에어리어 41, 42번이죠. 수피리어 올리바리 뉴클리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건데요. 수피리어 올리바리 뉴클리어스는 소리의 강도와 시간차를 증폭시켜 가지고 소리 나는 위치를 감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소리가 왼쪽 앞에서 들렸는지 오른쪽 뒤에서 들렸는지 위에서 들렸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기능을 그 위치 로케이션을 잡는 것을 수피리어 올리바리 뉴클리어스가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인피리어 올리바리 뉴클리어스는 무슨 기능인가요? 인피리어 올리바리 뉴클리어스 스켈레탈 머슬을 컨트롤하는 컨트랙션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코클리아 뉴클리어스에서부터 트라페조이드 바디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수피리어 올리바리 뉴클리어스 손이라고 하는 게 손흥미 아닙니다. 손으로 가고 직접 코클리아 뉴클리어스에서 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쪽에서 오는 것도 섞이고 입시랄타라도 섞이고 이렇게 섞여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시간차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들면은 같은 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올라가는 거하고 반대쪽에서 오면 약간 늦게 가겠죠. 소리도 같은 쪽에서 오면 증폭되고 반대쪽에서 오면 좀 더 약하고 이런 차이를 이용해서 소리가 나는 위치를 찾아낸다는 뜻이에요. 레테럴 렘니스커스로 올라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워요. 자, 오디토리 디센딩 패스웨이. 참 이것도 놀라운 시스템인데요. 오디토리 패스웨이에 디센딩 패스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디토리는 듣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디센딩이 있고 디센딩이 왜 필요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요거 그림은 지금 앞에 그림하고 다른데 요게 지금 더 위쪽 파트고 요게 더 수피리어고 요게 좀 인피리어입니다. 인피리어에 있는 헤어셀들 요거 이제 오가노 코티죠. 이거는 이제 위쪽에 있는 번들의 셀들이기도 하고 더 위에는 이제 세레브랄 코텍스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도 있고 디센딩 오디토리는 프라이머리 오디토리 코텍스에서부터 이 셀이라든지 혹은 이 파이버들 혹은 요 오가노 코티 이쪽으로 내려오는 디센딩 신경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제 수피어 올바리 누클레스에서부터 코클레아로 가는 올리버 코클레아 번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특정 소리만 증폭시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오디토리 샤프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그림으로만 보면은 그렇지만은 분위기상으로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죠? 소리가 막 많이 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드디어 찾았어. 여기 가운데 한가운데 눈 보이잖아요. 내 친구야. 이름이 박근호예요. 그래서 내가 근호야 하고 불렀어. 그랬더니 그 시끄러운 중에도 근호가 내 소리를 들러. 주변에 있는 소리의 데시벨은 이만큼이고 내 소리 데시벨은 이만큼이지만 이 사람이 내 소리를 들었어요. 오디토리 샤프닝. 내가 원하는 소리만 골라 들을 수 있어. 자, 막 주변이 시끄러워요. 막 시끄러운데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소리만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 소리가 잘 들리죠. 주변 사람들 소리와 관계없이.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오디토리 샤프닝이라고 부릅니다. 스페인겔 러브 기능을 먼저 한번 볼까요? 텅 뒤쪽 3분의 1의 막감각, 일반 감각 신경이 들어있고, 페링기얼 브랜치, 페링스의 센소리, 제너럴 센소리죠. 스타일로 파링기우스, 자, 요 근육만 글로스페링기얼 러브가 징계하는 스켈리탈 머슬이에요. 뭐 그 기능 자체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얘가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뭐 뭘 삼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주변에 근육들이 있으니까. 근데 얘만 스타일러 페링기우스 머슬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스타일러 페링기우스 머슬하고 글로스페링기얼 러브가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목 파트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페로티드 글랜드, 침샘 분비 중에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캐로티드 사이너스 있죠. 캐로티드 사이너스 생략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캐로티드 사이너스, 캐로티드 바디, 여기 바디도 이제 같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커먼 캐로티드 아트리 바이퍼케이션 된 부분 어디냐면은 앞에 목을 앞에 만져보면은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에 좌우로 손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사이로이드 카틸리지를 꽉 양쪽에서 누른다고 생각하면은 그 부분에서 박동이 느껴지죠. 그 부분에서 이제 CO2, 우리 몸속에 있는 CO2라든지 프레셔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들을 보면은 먼저 여기 보시면은 메인 모터 뉴클리어스 오브 글로스페링겔 러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인 모터 뉴클리어스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뉴클리어스 앰비거스예요. 뉴클리어스 앰비거스가 9번, 10번, 11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올해 지금 로마자로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 9번 뇌신경이 연결된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 글로스페링겔 러브의 메인 모터 뉴클리어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뉴클리어스 암비거스 일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나간 모터 브랜치가 스타일러 페링기우스 머슬을 지배를 하고, 좀 제가 멍하네요. 혹시 헛소리 해드려도 제가 하는 얘기보다 강의록이나 교과서가 맞으니까 강의록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인피에레 살리바토리 뉴클레스, 페로티드 글랜드로 가는 침샘을 지배를 하고요. 침샘 가는 것도 있죠. 수피에리어는 페이셜 러브에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뉴클레스 트랙토스 솔리타리우스, 여기서 이제 막감각, 혀 3분의 뒤쪽 3분의 1, 혹은 캐로티드 사이너스는 감각으로 가요. 얘는 둘이 바짝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맛이 들으면 바로 침 분비하도록 이렇게 거의 반사적으로, 물론 이제 세레브랄 코텍스로 가가지고도 어떤 맛이다 하고 이제 느끼게 해주죠. 그리고 스파이널 브레인스템 자르면 하는 뒤쪽 포스테리어 레터럴 쪽에 항상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신경이 있어가지고 이 페랭스라든지
혀 뒤쪽 3분의 1 일반 감각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트리제미널 러브의 스파이널 누클레스, 이건 이제 메들라 오블롱가타 위치니까 그 부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트리제미널 누클레스가 글로소페링지알 누클레스 일부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누클레스들은 얘네들만 글로소페링지알 러브의 누클레스. 그렇지만 글로소페링지알 러브 속에 일반 감각 신경이 있어서 그 일반 감각 신경이 트리제미널 러브의 누클레스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혼동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이 글로소페링지알 러브의 누클레스를 쓰시오 하면은 쭉 쓰고 트리제미널 러브를 누클레스 쓰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글로소페링지알 러브와 연결된 뉴클레스들을 쓰시오 하면은 캐릭터넷 사이너스 리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캐릭터넷 사이너스를 누르면은 심박동이 떨어지는 것. 센서리는 글로소페링지알 러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터는 베이구스 너브가 하겠죠. 심박동 조절하니까. 그런데 이 리플렉스가 어디에서 일어나면 뉴클리어스 트랙투스 솔리타리우스라든지 DMV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교과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그 리플렉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웃기는 개그 그 말 아니고요. 여기 우웩우웩 하는 그 구토, 손가락을 저기 입속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구토 반응이 일어나죠. 입속에 깊은 데다가 집어넣으면은 글로소페링지알 러브가 감지를 했다가 베이구스 너브가 미안해요. 베이구스 너브가 컨트랙션 하면서 반응합니다. 중간에 센터는 개그 리플렉스, 보미팅 센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에어리어 포스트렘마가 있겠죠. 자, 베이구스 너브의 뉴클레스들입니다. 앞에서 많이 나왔던 도살 모토 뉴클레스 베이구스 너브, 부교감 신경액이에요. 부교감 신경이라는 것은 베이구스 너브가 하는 파라심파세틱 기능들이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이고요. 이제 베이구스 너브가 몸에서 내장기관에서를 조절하기도 하지만 내장기관에서부터 올라오는 감각신경들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NTS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켈탈 머슬들로 가는 것도 있죠. 스무스 머슬이 아니고 얘가 이제 스무스 머슬로 가는 애들이고 요거는 스켈탈 머슬. 요거는 이제 앞에 목 파트에서 목이나 가슴 파트에서 배우셨죠? superior sensory ganglia, inferior sensory ganglia들 이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페링지알 브랜치, 라링지알 브랜치, 카디악 플렉서스, 펄모나리 플렉서스, 소파지알 플렉서스, 실리악 플렉서스 이런 플렉서스들이 베이구스 너브에서 와가지고 여러 기관들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 너브의 뉴클리어스들은 앞에 설명을 했고 이제 연결된 신경, 트리제미널 너브까지 포함해가지고 걔들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화살표 반응도 들어오는 감각, 빠져나가는 것은 모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일부는 이제 뉴클리어스 엠비러스라고 썼는데 여기 층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교감 신경액이 뉴클리어스 엠비거스가 앞에서 원래 뭐라고 했었냐면 스켈털 머슬로 간다고 그랬었죠. 스켈털 머슬. 근데 요거는 스무스 머슬이잖아요. 스무스 머슬이나 카디악 머슬. 그래서 DMV만 가는데 어떤 책의 교과서나 연구에 따라서 뉴클리어스 엠비거스가 연결되어 있다고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른 교수님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파라심파스틱 뉴클레스가 뭐냐고 물어보면 도살 모토 뉴클레스 오브 베이구스 너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다음에 잠깐 기다려. 교수님이 더 대답을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그걸로 만족하면 거기서 끝! 더 얘기하면 안 되고 잠깐 분위기가 이상하다 하면 요걸 붙여. 뉴클레스 엠비구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안 할 거죠? 자, 액세서리 너브입니다. 뉴클레스 엠비거스하고 스파이널 뉴클레스가 연결되어 있어요. 뉴클레스 엠비거스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9번, 10번, 11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고 얘는 이제 크라니얼 루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저길라 포레이먼을 바로 빠져나와가지고 저길라 포레이먼을 통과해서 베이구스 너브랑 같이 가요. 소프트 팔레이트, 페링스, 라링스에 있는
베이쿠스 너브, 모터 너브들, 스켈레탈 머슬로 가는 애들로 같이 가면서 얘네들이 특별히 뭐 기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뭐 끊어져도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액세서리 너브고, 근데 실제로 이 액세서리 너브가 하는 더 강력한 기능은 따로 있죠. 스파이널 누클레어스. 스파이널 루트가 나오는 스파이널 누클레어스는 서비칼 세그먼트, 그러니까 스파이널 코드에서 아마 잠깐 배웠을 거예요. C1, 2, 3, 4, 5인데서 엔티리어 혼, 그러니까 모터 혼이죠. 거기서 포레이먼 매그넘을 뚫고 올라와 가지고 크라니알 루트하고 합쳐져 가지고 저글라 포레이먼을 통과해서 SCM 머슬이라든지 트라페지우스 머슬로 갑니다. 크라니알 루트, 여기가 이제 저글라 포레이먼. 요거는 구멍을 이렇게 두면 안 되죠. 포레이먼 매그넘 통과해서, 아이고 잘못 그랬네. 미안해요. 나 지치네. 포레이먼 매그넘 여기다 그래야겠네. 포레이먼 매그넘, 저글라 포레이먼. 포레이먼 매그넘을 스파이널 루트가 통과하고 얘가 만나가지고 액세서리는 이 크라니얼 루트는 별 하는 일 없이 가지만은 이 일이 내려온 스파이널 루트는 중요한 기능을 하죠. SCM 머슬이라든지 트라페지우스 머슬. 30분 넘어가니까 헛소리 하기 시작하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이포글로살 러브. 하이포글로살 러브는 여기 이 혀의 모터 뉴클리어스인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막 그림이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요걸 다 보면은 막 혼동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세레브랄 코텍스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하이포글로살 러브의 뉴클리어스를 통해서 하이포글로살 러브로 빠져나가는데 이것만 볼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 가지고 제니오 글로스스로 가는가. 물론 다른 애로 가는 애들은 바이라타라를 받고 있어요.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고. 그렇지만 이제 제니오 글로스스가 혀의 메인 벌크를 형성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 앞에서 기억나시나요? 다른 것들은 근육이 작고 얘가 지금 메인 펑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왼쪽 세레브랄 코텍스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오른쪽 하이포글로살 뉴클리어스로 가고, 이것이 피라미드하고 인피리어 올리바 뉴클리어스 올리브 사이로 빠져나와가지고 오른쪽 제니오글로스 머슬로 가서 혀를 내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 중요한데요. 로어모터 뉴런이 손상당하면, 여기가 잘리면 손상당한 쪽으로 혀를 내민다. 이 손상당한 부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신경외부학은요, 신경학은 다른 파트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가령 소화기 계통이라든지 호흡기 계통, 이런 것들은, 그런데 생긴 문제들은 감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세균에 감염됐는지가 중요하지, 이 세균이 스토막에 왔는지 듀오뎀에 왔는지 사실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똑같은 약을 먹을 거니까, 흡수돼서 이제 같이 작용을 하니까. 그런데 신경외부학은 어느 부위를 찾는가가 중요해요. 그 부위에서 어느 부위에서 질병이 생겼는지가. 그래서 신경학은, 그래서 신경해부학이 중요합니다. 신경학 파트에서는 다른 파트에 비해서. 자, 이제 요거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대뇌 이쪽 왼쪽 오른쪽 대뇌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크로스를 해서 반대쪽 하이포글로살 러브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혀를 이렇게 혀가 있고, 혀 절반 나눠 가지고 이 혀를 내밀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있고 반대쪽으로 오는 것이 메인이고, 얘가 이렇게 내밀 거예요. 자, 여기가 손상당했어. 여기가 손상당했어요. 자, 그럼 혀를 내밀어 보세요 하면은 얘는 앞으로 나가고 얘는 앞으로 못 나가겠죠. 좌우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 힘이 강하니까 혀가 이쪽으로 돌아가요. 손상 당한 쪽으로.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위쪽에 손상 당하면 위쪽 이렇게 있고, 세레브랄 코텍스, 하이포글로살 러브 뉴클리어스, 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요렇게 와서 크로스하고 얘가 여기를 밀고 요렇게 와서 크로스하고 얘가 여기를 밀어요. 자, 여기가 손상당했어요. 이쪽이 끊겼어. 밀어보. 자, 마지막으로 이제 클리니컬 노트 보시면요. 클리니컬 노트에 코티코 뉴클레어 커넥션이 뭐 코로나 라디아타 인터널 캡슐 세로랄 페던컬 뭐 이런 것들 간다.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바이라테럴 코티코 뉴클레어 커넥션도 얘기했었죠. 양쪽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 예외가 뭐가 있냐면 얼굴 아래쪽을 지배하는 페이셜 뉴클레스 앞에서 얘기했었고요. 하이포콜샬로 방금 얘기했던 것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긴 거. 안녕.